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카이엔 쿠페 견적을 좀 내보려고 해요. 기존 카이엔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서 또 카이엔 쿠페는 어떤 옵션이 더 들어가 있는지, 또 카이엔 쿠페가 이제 올 때가 다 됐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딜리버리가 오고 있는데 캐나다 땅에는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있는 쪽에는 아직 배달이 오지 않았고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딜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 한두 달 안에는 도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물을 보기 전에 카이엔 쿠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기존 카이엔과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보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히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에 관련된 부분은 약간 짧게 설명을 드리고, 옵션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번에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기본 카이엔보다 약간 스포츠성이 더 강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강화가 됐나, 그 부분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같이 보는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 기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니터는 포르쉐 캐나다 홈페이지고, 현재 카이엔 쿠페는 카이엔 일반 쿠페, 하이브리드, 카이엔 S, 그리고 터보 SE 하이브리드,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카이엔 거의 다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카이엔 GTS가 보이질 않죠. 카이엔 GTS는 아마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현재 있는 카이엔 여러 모델들 중에 그래도 가장 판매율이 높은 카이엔 쿠페 기본형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이 차의 시작 가격은 87,900불입니다. 일반 카이엔은 75,000불 정도 하죠. 대략 한 12,000불 정도가 카이엔 쿠페가 시작 가격 자체가 비쌉니다. 자, 그림을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이 B필러부터 C필러 라인 요쪽에 이제 꺾인 부분, 요쪽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일반 카이엔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가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요 각도의 느낌은 약간 그 테슬라 X라든가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실내를 보면 몇 가지 포인트 말고는 다른 점이 전혀 없어요. 그쵸? 대시보드라든가 들어가 있는 스위치나 모양들, 일반 카이엔과 다른 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만큼 똑같습니다. 이렇게 실내 보면 이게 카이엔 쿠페인지 카이엔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네요. 일단 이 정도로 외관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뒷모습의 가장 또 큰 차이점이 이 스포일러 있는 부분입니다. 이 스포일러는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돌출형 스포일러가 아니고 액티브형 스포일러가 전동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방식의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의 외장 컬러 설명드리면, 카이엔 쿠페의 시그니처 컬러는 이 색입니다. 광고도 그렇고 각종 카탈로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색,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일반 카이엔하고 다른 색상 없습니다. 그리고 휠도 보시면, 자, 휠은 카이엔과 마찬가지로 20인치부터 22인치까지 다 옵션 선택이 가능하시고, 21인치까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2인치는 올 시즌 타이어가 아니라 썸머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에 따라서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추천 사항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타이어를 했는데 올 시즌 타이어가 정말 그립이 일반 노면, 마른 노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썸머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다가 겨울에 윈터 타이어로 바꿔서 장착을 하는 게 어떤가, 오히려 다른 한 1000불여 되는 옵션을 하나 포기를 하더라도, 특히 이 바퀴는 차와 노면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딱 바퀴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 계절에 따라서 타이어를 바꿔서 적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이어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공간적인 면이 충분하지 않으면 올 시즌 타이어를 적용해서 겨울을 나는 방법도 괜찮겠죠. 하지만 저의 추천 사항은 여름에 썸머, 그리고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여러 안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좀 더 퍼포먼스 쪽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카이엔 쿠페 또 특징적인 게 시트예요. 카이엔과 다른 점인데, 이 카이엔 쿠페 기본 적용된 시트는 8웨이 파워 스포츠 시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전동은 시트의 높낮이, 등받이 조절, 그리고 시트 앞뒤 조절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전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럼버 서포트라든가 뒤에 허리 부분을 좁혀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하려면 14웨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14웨이는 보시면 알겠지만 헤드레스트가 분리형입니다. 사실 이 시트가 가장 많이 옵션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자, 이걸 한번 눌러보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일체형이 아니라 분리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뒤에 아이패드나 여러 가지 이렇게 헤드레스트 쪽에 훅업을 이용해서 뭔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분리형 헤드레스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14웨이 시트를 적용하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18웨이가 있는데,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이 시트를 적용하고 있는데, 헤드레스트 부분이 자기 신체에 따라서 편하고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이걸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몸을 잡아주는 능력은 확실히 이 시트가 탁월하긴 한데, 머리를 놓는 공간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불편을 줄 수도 있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두 개 다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8웨이 파워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돼서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 물론 직접 앉아보진 않았지만 특별히 시트를 옵션을 하지 않더라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뭐 스티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 선택하실 수 있는 데코레이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하나씩 눌러서 보시면서 느껴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이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 특별하게 옵션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라이트웨이트 스포츠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에 트림을 카본을 더 넣느냐 빼느냐 아니면 좀 더 다른 패키지와 겹쳐서 보시면 프리미엄 플러스와 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넣느냐 이런 부분들이 선택 사항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라이트웨이트 스포츠 패키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이 루프입니다. 천장이 전체 카본 파이버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파노라믹 선루프라든가 일반 선루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 부분이 가벼워지잖아요. 아무래도 운동 성능이라든가 가감속 성능들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카이엔 쿠페 라이트웨이트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제로백 성능이 0.1초가 또 당겨진다고 합니다. 포르쉐 측의 말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특히 좀 더 뭐 나는 스포티한 게 좋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 사항이라고 보여요. 하지만 금액이 비싸요. 지금 캐나다 기준으로도 16,000불이 루프만 바뀌는 게 아니라 휠도 22인치 GT 디자인 휠이라는 특별한 휠이 선택이 되고, 그리고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그릴이 예를 들어서 뭐 블랙으로 보시면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이게 기존 카이엔에는 범퍼나 아니면 사이드 스텝 쪽 그리고 뒷범퍼 쪽의 모양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대략 4,000에서 6,000불 정도에 들어가는 옵션이었는데 그 부분이 또 추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넣을 수가 있고, 핸들도 알칸타라 핸들로 바뀌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그 카본이 적용되어 있는 카본 인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퓨저 트림도 카본으로 적용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택이 돼서 좀 더 차를 고급스럽게 보이고 스포티하게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카이엔과는 가장 큰 옵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트림을 카본 파이버를 더 추가를 하면은 2만 불까지도 들어가고, 근데 기본적인 루프라든가 휠에다가 프리미엄 플러스 패키지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냐면, 다 보시면 이 프리미엄 패키지가 들어가죠. 시트며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그리고 레인 체인저 시스템,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스포츠 패키지의 가장 중심적인 지붕 루프라든가 핸들 알칸테라, 그리고 실내 루프를 알칸테라로 했고요. 시트가 테두리 부분은 가죽이지만 가운데 앉는 등받이나 바닥은 클래식 체크마커가 들어간 패브릭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리뷰할 차가 이 정도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도 좋고. 네, 그런 것들이 이번 카이엔 쿠페에 들어와 있는 가장 큰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넣지 말고 카이엔 쿠페 프리미엄 플러스와 스포츠 패키지 이 옵션만 하나 딱 넣더라도 웬만한 카이엔 쿠페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성능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옵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딱 눌러도 차량 가격이 바로 11만 4천 불이 되네요. 이 캐나다 기준으로. 상당히 차가 갑자기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트는 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네. 이게 예전에 911에도 들어가 있는 뭐 포르쉐에서 말한 그대로 약간 클래식한 이미지의 체크무늬 패브릭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거기서 익스테리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 아시는 부분들인데, 오프로딩 패키지가 쿠페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보게 되면 앞에 스키드 플레이트라든가 언더바디 커버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레이트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리어 엑셀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괜찮은 옵션이긴 한데, 요즘 제가 또 오프로딩에 좀 빠져서 지내고 있는지라 좀 관심 있게 보이네요. 랭글러도 어느 정도 커버링은 돼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랭글러에도 좀 옵션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나침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고. 근데 카이엔을 갖고 오프로딩을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겠죠. 저는 언젠가 한 번을 꼭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갈지 타이어를 한번 바꾸고 갈지 이건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가게 되면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오프로딩 패키지가 익스테리어에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밖에서 보기에 많이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익스테리어로 들어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항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설명 없어도 이런 것들이 가장 사실 옵션에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이렇게 딱 보고 금액도 괜찮고 이런
이런 것들은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면은 뭐 도어 핸들 인 글로스 블랙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GT3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좀 더 밝은 색이나 좀 튀는 색깔이면 핸들의 손잡이는 검정으로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그 글로스한 부분이라서 반짝거리거든요. 약간 왁싱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 사항인데, 특별히 거기에 검정색으로 넣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로 바로 들어갈게요. 차는 더블 클러치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에스트로닉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에서 사용하는 트랜스미션의 방식이죠. 그 밑에 보면, 자,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파짐이 있어요.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이죠.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 옵션의 특징적인 부분은 차량 높낮이 시스템이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차와는 지상고 자체가 2cm가 더 낮아요. 이건 일반적인 주행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로딩할 때는 뒤 트렁크만 더 낮출 수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에 되게 편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차가 고속이나 가속 성능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프로딩 갔을 때도 차의 지상고가 고정식 서스펜션보다는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물론 이게 3cm, 4cm 이상, 5cm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기준으로 했을 때도 1, 2cm 정도의 차이밖에 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그 차이로서 밑에가 긁히느냐 안 긁히느냐의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오프로딩의 기능에도 좋은 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계시는 곳에 주로 비포장길이 많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평소에 고속주행을 많이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옵션을 하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PDCC 부분인데, 다이내믹 세시 컨트롤이죠. 카이엔에 적용된 PDCC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스테빌라이저 바예요.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저가 전자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 압력 자체를. 그래서 차가 과격하게 코너링을 할 때는 원심력의 반대 방면을 더 눌러주는 기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딱딱하게 구성해서 코너링을 강하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타이어를 좀 더 끈적끈적한 거를 바꾸고, 그 서스펜션을 좀 더 하드하게 해서 실제 차가 기울어지지 않게 주행을 하면서 약간은 원심력이 작용하는 부분에서 튀어서 가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설계들을 많이 해요, 일반 차 회사들은. 그런데 이 카이엔 같은 경우는 원심력이 작용이 되면서 차가 눌러지는 부분은 그 자체를 방해하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눌러지는 부분의 반대 방면이 들리지 않게, 오히려 같이 낮아지게 하는 설계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브랜드와 가장 큰 차이점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실제 코너링을 할 때 뭐 몸이 안 쏠리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겁먹고 들어가는데 차가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느낌. 근데 그게 튀어서 안정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타보면 이런 안정감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타이어 사이드워를 약간 단단한 걸 사용해 본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컴파운드를 정말 소프트한 거, 물론 이제 소프트한 걸 쓰면은 그 타이어 수명은 짧아지겠지만, 그래도 그런 타이어를 한번 적용해 보면 마른 도면에서의 코너링은 높은 차 치고는 코너링이 상당히 완벽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물론 해보진 않았지만 확실히 이 부분은 포르쉐를 이해하면서 카이엔을 가지고 좀 더 스포티하게 운전을 할 때 한 번은 이 옵션을 선택을 해서 이 옵션의 그 서스펜션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면서 운전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매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비싸요. 에어 서스펜션보다도 2배에 가까운 금액의 옵션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리어 엑셀 스티어링, 이 옵션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좁은 길에서 유턴을 할 때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의외로 진짜 회전각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는 유턴이 그렇게 자유롭진 않지만, 한국은 유턴을 많이 활성화 해놨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이 옵션을 선택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 밑에는 이그저스트 시스템에 관련된 옵션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 위에 두 개는 팁만 바꾸는 부분이고, 요거는 배기 시스템을 다 바꾸는 부분인데, 배기 시스템이 어떤 출력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배기의 사운드가 달라지죠. 그 사운드를 좀 더 즐기실 분들은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글쎄요, 이 금액보다는 정말 좋은 사운드를 즐기고 싶으면 실제 이 배기 시스템에 있는 사운드보다는 애프터마켓용으로 나와 있는 이그저스트 파이프, 그러니까 머플러를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브레이크. PCCB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굳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근데 요번에 파나메라부터 최근에 포르쉐에서 그 적용해서 판매가 시작된 PSCB,
표면적으로만 코팅이 되어 있는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장점은 제동력도 좋다고 하지만 저는 휠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이 브레이크만 선택해도 분진 가루가 전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분진 가루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옵션을 선택할 가치는 있다고 봐요. 거기에 초기 담력이 좋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했을 때는. 그리고 아무래도 앞에 피스톤 자체가 10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도 더 잘 쓸 것 같은, 더 제동이 잘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아주 큰 차이는 나진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포르쉐가 가장 자랑하는 브레이크 성능에 거기에 휠에 끼는 이 분진가루가 없는 이 옵션을 선택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표면 코팅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오랫동안 몇만 킬로 이렇게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코팅된 부분이 어떻게 변형이 될까라는 것들이 상당히 궁금한데, 아직까지도 저는 오래 탄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결과물들에 대한 소식이 왔을 때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PCCB는 잘 쓰고 깨끗하고 오래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만 킬로까지는 아무런 교체 없이 그냥 탈 걸로 보여요. PCCB는 워낙에 포르쉐에서 유명한 브레이크죠. 특히 서킷에 갈 때 이 브레이크를 적용한 차와 적용되지 않은 차는 경기장 안에 주행 거리에 따라서 그 브레이크 제동 능력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킷을 자주 가시거나 오랫동안 서킷을 주행을 하실 분들은 이 옵션을 꼭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가격은 되게 비싸요. 하지만 서킷 안에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이트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온도와 소음을 많이 방어해주는 글라스 이렇게 돼 있죠. 이중 유리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확실히 소음적인 면은 더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온도 측면은 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보진 못했는데 소음 유입 차단되는 거는 확실히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 옵션 중에 보시면 포르쉐 이노드라이브 인클루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기존의 카이엔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의 거리에 맞춰서 브레이킹을 한다던가 악셀링을 하는 기능에 대한 크루즈 컨트롤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포르쉐 이노드라이브라고 해서 이 부분은, 자, 들어가 보시면 앞차의 거리는 물론이고 자동적으로 레인 키핑도 하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중에 패닉이 왔다던가 어떤 건강에 의해서 잠깐 정신을 잃었을 때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라는 거를 차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센서나 운전자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반응이 없을 때 차가 리커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차를 자동으로 세우고, 그리고 비상등 깜빡이를 켜줌으로써 여러 주의 환기를 시켜주고 하면서 운전자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호해주는 기능이 이 포르쉐 이노드라이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추가하면서 이제는 좀 더 반자율 주행에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와 있다. 이번부터 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아우디 Q8, Q7과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이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를 운전했을 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다른 거 없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냥 일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즈 도어, 이거는 사실 제 차에는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제 막내 같은 경우 그냥 문 씩 던지고 내리는데 잘 안 다치고 걸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상당히 편해요. 아시겠지만 이쪽 북미 지역은 아이들을 학교에 대부분 이렇게 데려다 줘야 되는데, 학교 앞에서 내릴 때 내리고 문 살짝 이렇게 걸리고 그냥 가버리면 뒤에 차를 빨리 가야 되는데 차 세워놓고 내려서 문 닫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보안 기능으로 괜찮은 옵션이라고 보입니다. 나머지 인테리어 들어가 보면, 그리고 카이엔 쿠페는 또 4인승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5인승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4인승 기본에 이 옵션을 선택하면 5인승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가운데 여기 시트가 살짝 보이죠? 요걸 안 하면 뒤에 가운데에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 카이엔과 옵션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키 차체 색깔과 똑같이 칠해주고 가죽으로 된 키 파우치를 주는데, 이 파우치는 하나만 줍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옵션을 선택하시면 돼요. 2개 안 오고요, 하나 옵니다. 여기 레더, 알칸테라, 우드, 카본, 알루미늄은 각 적용되는 부분에 어떤 재질로 선택할지에 대한 인테리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취향이므로 저는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에서 핸드폰의 무선 충전 장치도 옵션이에요. 요즘 웬만한 차는 다 기본으로 무선 충전 장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카이엔은 그게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유러피언 딜리버리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오늘은 짧게 이 카이엔 쿠페가 나오기 전에 카이엔 쿠페에 대한 옵션 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카이엔의 쿠페형의 모델인데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니까 포르쉐에서는 스포츠적인 면을 강조를 했고, 그 스포츠적인 면을 강조를 할 때 좀 스포티하게 보이는 부분도 강조가 된 반면에 실제 제로백 성능이 0.1초 정도 당겨질 수 있는 루프를 선택을 한다던가, 기존의 카이엔에 없었던 옵션이죠.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카이엔 쿠페만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한 작업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옵션의 폭이 일반 카이엔보다는 더 많아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라든가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 건 거꾸로 말하면 차량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하고 또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차량 시작 가격이 뭐 10,000불 이상 더 비싸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옵션 자체도 일반 카이엔보다 약간씩 비싼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같은 가격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차를 잘 꾸미면,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뭐 카이엔도 마찬가지지만 서킷에 들어가서 타도 나름 괜찮은 차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반 도시형으로 멋스러움을 강조하면서 좀 더 럭셔리하게 타기 위한 또 하나의 카이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이 차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글을 남겨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